고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이런 공부를 처음 해봅니다. 저는 처음 해보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전율입니다. 그래서 근대무술의 개념은 이제 마지막 근대무술의 개념이 이 권술시대와 같은 거지만 핵심은 양진방이 이야기하는 근대무술의 핵심은 무기중심 무술에서 맨손중심 무술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 옮겨왔다는 것 속에 깔려있는 배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와 맥락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대무술이 이제 소비형 무술, 대중무술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권술은 수박처럼 막 치고박는 그런 형태, 박투 경기 위주에서 품새 위주로 건강, 호신, 교양, 취미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머릿속에 조금 넣어놓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자, 중기권법이라는 것은 명대 권법인데 근대무술 개념이 아직 나오기 전에 거고 시기적으로 명대 위주. 그래서 우리가 무편이나 기요신서나 강남경략, 무비전에 기재된 그 내용들, 그게 명나라 시대의 중요한 권술들이니까 이 고대 수박에 대한 것은 기록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뭔지 알기 힘들어요. 추상적이야. 그림이 있는데도 그림을 보고도 저게 그 다음 어떻게 움직일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다음 들어가서 붙어갖고 뭘 할지 아니면 치고받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수박은 투기 격투술, 맨손 격투 경기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이고 뭐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품새의 발생, 투로의 발생은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 언제 정말 투로가 시작됐는지.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무기의 투로, 무기의 품새하고 맨손 투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무기의 투로는 상당히 일찍 발전한 것 같아요. 아주 옛날부터 예를 들면 술을 먹고 기분에 취해서 칼을 빼서 칼춤을 한번 췄다. 그 칼춤이 아무렇게나 췄겠느냐? 아니면 어떤 형식과 절차가 있는 걸 평소에 연습했던 게 나오느냐? 창술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잘하는 동작을 했겠지만 점점 어떤 틀을 갖추어 갔던 거 아니냐. 그러면 맨손의 무술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은 무기술하고 똑같았을까?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자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품새를 어떤 형태까지 갖추었을 때를 품새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시점을 우리가 다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명나라 시대 대강 그런 형태의 것을 머릿속에 두고 명나라 때 권법, 권종, 권파 다양한 종류의 무술들, 맨손 무술들이 어떤 게 있었냐 보면 우리가 봤던 거잖아. 기요신서하고 무편에 나오는 권파들, 조태조 장권이나 송태조 장권이나 같은 말이에요. 송나라 태조의 성이 조씨거든. 조광윤이잖아.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요신서에 척계광 장군이 그랬잖아. 육복권, 후권, 와권 등이 있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기술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잖아. 같은 비슷한 류들이잖아. 또 서로 온가도 나오죠. 하여튼 이래서 이렇게 나와. 무술들의 종류. 특히 이제 이게 오면 단타와 장권이라는 말이에요. 장타와 단타, 장가와 단권. 그래서 지금 중국 무술에도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장권, 단권 혹은 장권 단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장은 장권이라 쓰고 단은 타라고 써. 단타. 그래서 장권은 동작 길게 치고 들어가, 쭉쭉쭉쭉 치고 들어가는 거. 단타는 단거리에서 빵빵빵 치는 거. 그런 무술들. 그 다음에는 싼동의 이반천이라는 사람의 발차기. 그 다음에는 응조왕. 응조왕 뭘 느낍니까? 이거 잡는 거잖아. 이게 조거든. 조. 손톱조. 응조라는 게 매발톱. 움켜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나 잡아서 끄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천질장이라는 사람의 질은 후리는 거. 썰어 후리는 거. 질. 그 다음에 장백경의 때리는 거. 타격. 이것처럼 그 당시에 무술의 주특기가 있었던 거지. 자, 저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명나라 때 이런 무술이 있었구나. 이건 거의 비슷한 시기, 약간 늦은 시기에 정약정이라는 사람의 강남경략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이런 권파를 대고 있어. 앞에 안 나왔던 것 중에서 서가권, 육로,
송가권, 장비신권, 패왕권 여러 가지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명나라 중만렵에 이미 권술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권파가 나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권파들이 지금의 무술들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중국의 현지의 무술 전문가들도 쉽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장권계, 단탁계, 기타 기술별 뭐 이런 걸 우리가 아까 그걸 재정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호신서 공경에 보면 신법, 수법, 각법, 진태법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신법이라는 것은 지금 개념으로 신법이라는 것은 몸쓰기야. 몸쓰기. 몸쓰기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쓴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품새를 할 때 혹은 기록을 할 때 몸의 기본적인 그 요구 어째야 되느냐. 입신중정. 중심이 딱 발라야 된다. 친견송주. 어깨를 풀고 팔꿈치는 아래로 떨어뜨려야 된다. 함용발배. 가슴을 열고 등이 뒤로 뭔가 힘이 받는 것처럼 뿜어야 된다. 미려중정. 꼬리뼈가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 몸 부드럽게 하고 풀고 중심을 바로잡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법이에요. 날아다니는 게 신법이 아니고. 수법은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손 동작, 권, 장, 지, 조, 구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쓴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권법의 기본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술의 종류, 차기법, 그 다음에는 잡고 훈에서 쓸어들이는 법, 치고 차고 때리는 법, 그 다음에는 꺾어서 제압하는 법, 그 다음에 결국에 타이밍이나 피하는 것, 이런 종류들이 이미 기호신서, 무예도부 통제도 이게 나오는 이야기잖아. 이런 것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맨손 무술이 기술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1500년에서 1600년 정도, 그때 것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을 종합해 보면은 권법의 기술 발전 수준이 상당했다. 유파도 있고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명인도 있고, 그 다음에는 타태질라, 치고 차고 때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쓰러뜨리는 거하고 잡아 꺾는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신법, 수법, 각법, 보법, 격법, 질법, 납법, 공법, 연법. 공법은 단련법이에요. 단련법. 연은 여러 가지 연습법. 이것도 단련법과 같지만 연습법. 장단타 개념이 있었다. 거리에 대한 개념. 그래서 어떤 무술은 장타다, 어떤 무술은 단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에 대한 수련 방법, 연습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 무편에 보면 발차기 연습이나 그 다음에는 자세를 낮춰서 단련하는 춤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권법이 투로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이미 보였다. 왜? 보면은 아까 나왔잖아. 6투, 32세, 6로 이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투로 중심이라는 건데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때 중기의 이 맨손 무술에 대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무기 무술이 전체 무예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예도 통제에서 권법만 맨손이잖아. 나머지 다 무기술이잖아. 그죠? 그럼 많은 무기술을 창, 그 다음에 봉, 검, 도를 익히는 과정에 맨손 무술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때 기호신서나 무예도보 통지나 이런 무편이나 이런 책은 다 군인을 위한 무술책이에요. 군대용 책이에요. 다 장군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에 봤을 때 권법, 맨손 무술이 어떤 의미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나? 척계강은 무예의 그 근원이다. 무예 지원, 무예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예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하량신, 진기를 지은 하량신은 무예를 익힐 때, 무예를 익힐 때 먼저 학권, 권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권을 배우고. 권이 뭐야? 봉술. 봉을 중국에서는 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운다. 그래서 권술과
권술이 그에 대한 쓰는 방법이 밝아지게 되면 이치를 이제 얻게 되면 그러면 도, 창이라든지 칼과 창 등 다 모든 기술들이 편하다, 쉽다, 편한 거예요. 편할 뿐이다. 그래서 권과 권이 모든 무예의 본원이다. 지금 중국 무예 무술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권술과 곤술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손에 아무거나 쥐어주면 다 된다. 창을 쥐면 창을 쓰고 칼을 쥐면 칼을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품새를 하면서 앞굽이, 지르기, 손만 바꾸면 이거 뭐야? 칼이나 창을 지르는 동작이잖아. 뒷굽이 빼는 거잖아. 아랫맞기 무기로 이렇게 맞고, 바깥맞기 맞고, 앞맞기 무기로 맞고, 다 무기 동작이에요. 다 연결되는. 어느 것이 더 그한 것이라는 것은 나중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맨손 무술이 다른 무기무예를 익히는 기초이고 바탕이다라는 것이 이 권법에 대한 첫째 생각이었다. 그래서 첫 개강은 실제 전투, 군사 전투. 무기 들고 싸움하는데 지가 뭐 권법 잘한다고 무슨 큰 쓸모가 있겠느냐마는도 그러나 이걸 배워야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봤던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론적인 걸로 요 부분이 이 명대 중기의 책이에요. 요쪽으로 오면 청대예요. 그래서 크게 갈라지는 것이 여기는 군대용이야. 군용 무술 서적이 이게 전부 다 유명한 책들이 일로 넘어오면 다 이제 민간 무술 서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아직 여전히 군대 무술. 저쪽으로 이제 가면 민간 이렇게 돼요. 중국 무술사에서 유명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다 1500년대, 1500년대 책들이에요. 우리가 봤던 무편, 기호신서, 무비지가 여기 있죠. 자, 요건 이제 오늘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금법도 이제 무예도 통지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예도 통지 한 권을 읽고 나니까 이 동양의 무술사를 읽는데 해동력이 훨씬 높아져. 앞면이 다 있어.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명대 중기에 있어서 권법에서 투로, 즉, 품새의 발달은 어땠을까? 명대 권법에 이미 품새가 나타났는가? 명대 권법에서 품새가 만약 나타났다면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그 다음에 명대에서 권법 수련이 품새 중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것 중심이었을까? 명대 권법의 품새의 특성 또는 이 당시 맨손 무술의 투로 권법의 품새하고 무기술의 품새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죠. 자, 기호신서의 권경, 무편의 권, 강남경략의 병기총론에 나오는 무술 이름들을 다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 무술 이름을 나열해 보면 그 속에 이게 품새였구나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32세 장권, 32세가 들어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동작을 순서대로 세고 있는 거거든. 품새적 형태라고 보는 거지. 중국 무술학에서 이거 품새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품새라고 봐요. 72행권 마찬가지 숫자가 들어있어. 36합세 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산서 지방에 유사범의 단타 6투가 있어. 6가지 쇼투로가 있는 거지. 6투. 그 다음에 6투, 6로. 아까 우리 세, 로, 투. 투자하고 로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24세, 6로. 이게 이름들이 전부 다 보면은, 품새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이건 품새가 아니잖아. 이렇게 36 납법. 한 동작마다 기술 수로 풀이해놨다는 뜻이거든. 36가지 납법, 72개 질법. 이건 품새가 아니다는 거지. 기술 동작을 하나하나 앞 후리기, 뒷발 후리기, 걸어 넘기기, 이렇게 개별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것 속에서 상당한 부분이 품새의 형태로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대에 이미 품새가 상당히 발전했다. 그리고 무예도 통지에 나오는 것도 품새인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기호신서 권경이 품새가 아니라면 어떻게 조선에서 갑자기 품새를 만들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아까 그 동작동에서 명나라 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품새를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품새적인 형태가 이미
완전히 발전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 권법의 기록을 볼 때 이미 다양한 종류의 권법이 품새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보면은 명칭, 각 동작의 명칭, 가결. 이 이제 가결이라는 게 기호신서 권경에 보면 그 가결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동작의 형태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우리 무해도부 통일은 동작의 형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은 상당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 말의 표현에 여러 가지 그 특성 중에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시처럼 맞춰. 이 가결들이 다 이 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 형태로 맞추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동작의 어떤 형태로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가결이 있다는 것은 그 투로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동작동 모래사장에서 보인 그 시범을 기술해낸 그 선조실록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서 품새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다 종합해서 보면 명대의 권법, 기호신서, 무해도보 통지의 그 주변에 있었던 명대의 권법, 1500년대, 1500년대 권법들 벌써 장권 32세부터 나는 품새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품새가 자꾸 아니고 한 단일 세별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설명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그 다음에 이 투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기 자세나 보법이나 수기, 손타격, 발차기 기술, 솔질, 겁나 기술, 그 다음에 다양한 공법과 훈련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유파, 검파별 특성과 전문화, 아까 뭐 누구의 퇴법, 누구의 납법, 질법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무편을 읽을 때 본 것처럼 점주, 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경치, 페인트 모션, 순요, 지난번에 순보, 요보 기억나나요? 동작 설명할 때 순보가 뭐지? 반대 지르기가 뭐야? 순보야, 요보야? 반대 지르기는 순보. 바로 지르기는 요보. 이 엇갈리는 거 요보.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앞손, 뒷손 개념, 전후 개념, 우수, 우각, 우수, 자각, 순보, 요보 그런 개념들 이미 있죠. 그러나 이 당시는 양생 건강보다는 실전적 기술 이론, 실용적인 거, 기록위에 직접 전술적으로 활용되는 것 그런 쪽에 많은 이야기들이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대 중반에 우리가 뭐 비디오를 보듯이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때의 맨손 무술이 이런 수준과 특성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죠. 경법, 치법, 페인트 모션, 허초, 실초, 순보, 요보, 좌우 수각, 좌쪽, 우쪽, 손과 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봤고 내문, 외문, 중문 봤잖아. 공방을 할 때 안쪽이 내문, 바깥쪽이 외문, 중문은 센터, 주외문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외문을 옆쪽으로 상대방 몸 옆 뒤쪽으로 들어가면 외문, 안으로 들어가면 내문이죠. 그 다음에 외접, 내접 마찬가지로 막기 할 때 안쪽으로 막느냐 상대방이 자세를 막으면서 봉쇄하는 쪽으로 막느냐 외접, 내접. 그 다음에 왕정남 내가건법에 보면은 급소론과 혈도론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경의 이론이 안 나와.